그런데 지금 이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비핵화 할 건데 네. 왜 이렇게 또 그 핵물질을 생산하느냐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첫째, 비핵화가 안 됐을 때 핵무력을 어느 정도 가지겠다 하는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 네. 또 비핵화가 될 때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전략적 보상을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는 자기네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탄두가 60개보다는 100개일 경우에 더 많은 전략적 보상을 받을 것이고 네. 또 농축 우라늄이 뭐 예를 들어서 100kg일 때보다는 1톤일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어떤 그 보상적 차원에서 더 많은 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어떤 그 틈이 있다면 또 숨겨놓는 네. 가능성.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다 내주더라도 또다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물질들과 어떤 그 자산들을 숨겨놓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어떤 왜 IAEA 들어오면 이제 앞으로 그렇죠. 우라늄 채굴하는 거 다 볼 거거든요. 네. 보기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놓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을 폐기할 때 폐기하더라도 지금 많이 만들어 놔야 미국과 협상 중에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는 교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미국이 고위급 회담하기 전부터 이 비핵화 검증이 최우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선 비핵화 검증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목소리 전해드렸죠. 그 얘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 박사님, 북한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협상 카드용으로 핵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다면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되는 사찰, 이 새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다 사찰을 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사막에서 혹은 이제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마찬가지다. 네. 즉 땅 위에 있는 시설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폭파도 시키고 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변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나 땅 밑에 감춘다 핵을 이렇게 될 경우 그것은 절대로 어떤 능력으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고 그걸 농축해서 예비 물자, 예비 핵무기를 만들어 놔서 이제 보여줄 거 몇 개 보여주고 또 감춰놓을 거 몇 개 감추고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북한의 평양 순환공항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게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의 초대형 초상화가 걸려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반제 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맺어진 조선과 쿠바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종이 뜨겁게 거부치는 평양 국제 비행장에는 수많은 수도 시민들이 두 나라 깃발과 꽃다발을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쿠바 의장이 지금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대비해서 환영 행사의 하나로 대형 초상화를 걸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는 평양공항에 이런 거 걸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초상화를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걸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볼 수가 없었고 저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제가 보기로도 아마 쭉 지금껏 스크린 해봐도 김정은 초상화가 저렇게 크게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일성 주석 비슷하게 닮은 모습을 딱 그려서 내놨는데 이것은 네. 결국 이제 김일성, 김정일과 더불어 나도 북조선의 수령이다. 이런 걸 공식화시키고 본격적인 우상화를 하고 또 국제사회에도 널리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는 존엄이라는 걸 알아달라.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번에 초상화를 내걸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군요. 우상화는 벌써 김정은이 김정일이 살았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뭐 발걸음이라는 노래부터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2011년 12월에 다시 이제 등장한 다음부터는 무슨 뭐 4살 때 뭐 총을 쐈는데 108비축 맞췄다든가 네. 7살 때 요투를 몰았는데 프로 선수한테 이겼다든가 네. 할 때부터 벌써 우상화 시작됐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김정일도 자기 아버지 살았을 때는 자기 동상을 만든다든가 사진을 밖에 걸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자기 배지 자체도 자기가 살았을 때는 김정일 배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현재 사진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네. 아마도 당분간은 자기 동상을 만든다든가
대형 초상화가 이렇게 밖에 걸리는 건 아마 자제할 수도 있다. 네. 만약에 자제하지 않고 막 내놓는다 그러면 아마 김일성과 김정일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자기의 그 독자 세계를 구축하는 네. 그런 측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 쿠바 의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내용을 북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특이한 점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가족들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돼 있죠. 1급 비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쿠바 의장과의 대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가족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 아닌가요? 네, 역시 조상화 등장과 함께 또 하나의 화두를 제시한 건데 네. 이것은 결국 아마 뭔가 쿠바와 북한은 뭔가 이제 같은 그 체제, 같은 이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수상을 좀 친근하고 가족적인 어떤 혈육적인 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족 소개를 했다 이거죠. 이것은 과거 이제 우리 그 고위급 대표단에 갔을 때도 뭐 이설주 여사가 무슨 남편 담배를 좀 끊게 해달라는 등 이런 발언, 또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이설주 여사가 또 우리 대통령 보고 잘 걸어간다 그러면서 얄미우시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네. 이런 면에서 뭔가 살짝 던지는 말들이 상당히 북한이 뭔가 좀 남들을 이렇게 끌어다니는 아하.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가족을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네. 과거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에는 가족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부인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는 가족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리설주 여사가 내가 자식을 얼마큼 낳았는데 얘가 몇 살이고 네. 뭐 어떻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공식 보도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한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직들이 있을 거고 네.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도는 뭔가요? 자식들이 있고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인민들이 알게 하는 의도, 그 의도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는 네. 어떻게 보면은 가족 자체가 조금 비정상적이었는데 아하. 나는 이렇게 가족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정상적이다. 정상적이고 떳떳하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폼페이오가요, FFVD 성취를 향한 길을 봤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풍계리 사찰은 같은 차를 또 한 번 파는 거다. 네. 아주 혹평 중에 혹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보면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6월 12일 북미 1차 정상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대화의 어떤 흐름을 다시 이 동력을 마련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풍계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풍계리 사찰 문제는 정말 같은 차를 두 번 파는 거다. 예. 이렇게 혹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미국이 볼 때는 약간의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동력론으로서 풍계리 시설 파괴에 대한 확인 사찰을 허용한 것이 향후에도 예. 다른 부분의 사찰이나 검증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거다. 이렇게 본다면 의미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마 정상회담에 남겨둘 의제들을 가지고 속으로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진전을 공감대를 확보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면서 뭔가 다시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부분을 추동하는 그런 힘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까지 사실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네, 왜 예. 그러냐 하면 예. 저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 이번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러 국가들이 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서 국외자가 자꾸 된다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남북 관계만 계속 추동해서 돌파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다른 국가들이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실기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 내용 자체는
자체로는 사실 비핵화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실제로 미국도 핵리스트 제출로 이미 내려왔었는데 거기보다 더 내려간 풍계리 사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사실 정도로 보면 좀 약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 뉴스 초반에 속보가 들어온 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북 간 정상회담이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